안녕하세요. 에코프로 BM 주주 여러분들, 황 소장입니다. 자, 오늘 같이 에코프로 BM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일단 뭐 유상증자 소식이 급작스럽게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급락을 한 모습이 나왔는데, 대규모 무상증자가 악재가 나온 만큼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하락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향후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투자한 흐름들이 이제 수익으로 바뀌게 되고 이러면 주가가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건데, 지금 워낙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시국에서, 그것도 1조가 넘어가는 대규모 유상증자는 단기가 또 주주분들한테도 주주 가치나 이런 데 희석도 많이 되고 상당히 안 좋은 느낌을 지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유상증자 이슈로 인해 이런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이를 역이용해서 역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흐름을 같이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기사도 보시면 기습 유증 논란 이러면서 이해는 가지만 주주 가치 희석 우려, 그리고 증권가에서 업황 불확실성 속에 대규모 투자는 부담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밑에도 보면 좀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뭐 공급망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좋은 선택이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좀 그렇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프로 BM에서는 이제 책임 있는 상장사로 가겠다 이러면서 얘기를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아직 안 나왔지만 이제 유상증자가 어떻게 될지는 계속 진행을 해봐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하나 같은 경우도 이 유상증자를 진행했다 금액도 많이 깎았죠. 깎았고, 그리고 전자공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공시를 보시면 특수관계 유상증자 참여 이래서 상황이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이 내용도 클릭하면 똑같을 겁니다. 그 하나가 했던 거랑 하나솔루션들랑 똑같이 에코프로 BM의 유상증자를 참여한다. 그만큼 최대 주주로서 책임지고 여기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최대 120% 이렇게 지금 예정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번 유상증자를 우리 회사에서도 최대 주주가 다 진행하고 할 거니까 책임지고 한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제가 유상증자를 하면 변동성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네, 중요한 게 유상증자 발행 예정가가 12만 1,000원입니다. 확장 예정일은 10월이기 때문에 계속 변동을 할 거예요.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한 만큼 조정이 될 거고, 많이 상승하면 상승할 만큼 하락을 할 겁니다. 근데 회사에서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자, 유상증자를 꼭 성공시켜야 될까요? 실패시켜야 될까요? 회사 입장에서는 유상증자를 성공시켜야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 유상증자를 청약률을 최대 주주 빼고 100%가 들어와야, 실권주가 없고 100%가 들어와야 회사는 원하는 1조 2천억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려면 회사도 액션을 계속 나올 거예요. 뭐 다양하게 호재성이라든지 이런 액션이 나올 거고, 어떻게든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뭔가 플레이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로 인해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직 뭐 금감원에서도 뭐 어떻게 할지 좀 정확하게 나온 건 없지만 계속 뭔가 나오긴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여기서 팁을 좀 드리면, 자, 아마 이 아시는 분도 있으시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신데, 이 신주 인수권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면, 자, 여기 보시면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5거래일 동안 신주 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게 상장을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거를 또 알고 하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가 있어요. 신주 인수권. 그냥 말 그대로 신주 인수권이기 때문에 내가 유상증자를 권리를 받아요. 자, 이 권리를 갖고 있으면 위에 비율이 뭐 0.1인가 그랬죠. 0.1인가 그랬죠. 그래서 내가 유상증자를 받을 이 권리를 만약 10주가 있다고 딱 봅시다. 자, 10주. 예로 듭니다. 10주가 있고, 그러면 9월 28일에서 10월 2일 날 이 신주권이 HTS 상에서 매도가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따가 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매수 매도가 되고 그러면 이 신죽 인수권의 가격이 설정돼 있어요. 그죠? 이 가격을 이 기간 내에 매도를 하면 그만큼 또 수익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신에 유상증자를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수익을 챙기고 이후에 유상증자를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수익을 챙긴 다음에 유상증자가 되고 하면 상장이 되겠죠. 공모가가 상장이 되고 하면 주가는 보통 주가는 이 유상증자 가격 아래까지 떨어집니다. 유증 가격 아래까지. 자, 이 아래까지 떨어지니까 굳이 내가 유상증자를 할 필요 없이 요걸로 신주 인수권부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기고 유증가 때 다시 그 금액을 일정 부분 더 살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더 싸지면 유증가보다 더 싸지면은 더 좋은 거고. 아무튼 이런 하나의 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만약에 유증 가격이 만약에 유증 가격이 10만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에코프로가 쭉쭉 올라서 13만 원이 되고 막 이런다. 만약에 그러면 신주 인수권부를 매도할 필요가 없죠. 유상증자를 받던지 이런 전략을 세우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상증자가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악재일 수도 있지만 보통 회사는 뭐 이 자금 조달을 할 때 이 자금 용도도 잘 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 대다수 사업을 위한 투자를 위한 조달이기 때문에 뭐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이게 사업이 잘 된다고 보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유상증자라는 악재가 생긴 거고 이로 인해 부변동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좋은 전략을 세우기만 하면 충분히 수익 실현도 할 수 있고 편안하게 평단가도 낮추고 내가 에코프로 BM을 오랫동안 보유하실 분들은 이런 전략을 이용해서 평단가를 낮춘 다음에 더 활용하고 더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전략들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가분들은 이런 전략들이나 이런 거를 다 대응하기는 힘들죠. 어렵죠. 이 내용 자체도 정말 어렵습니다. 참 이런 거 어렵게 만들어서 이런데 아무튼 신주 인수권부에 관련된 매도 매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유상증자를 청약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탈출하는 방법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전략들을 가지고 있고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만 돼 있으면 이거 뭐 유상증자가 오더라도 충분히 이겨내고 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차트는 보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에코프로 BM이 11만 8,5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죠? 유증가가 12만 원이니까 아마 유증가는 떨어질 거고 아마 예전에 제가 몇 개 보여드렸던 게 있습니다. 그죠? 하나솔루션도 이 유상증자 얘기하고 이만큼 회복을 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었죠. 지난 시간에 이렇게 회복을 했습니다. 그럼 이 기회를 충분히 우리도 노려서 탈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지금 흐름상 매수 시점이나 아니면 매수 타이밍을 잡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죠? 왜냐 시장이 지금 전체적으로 꺾여 있는 상황이고 계속 시장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잘 잡아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죠. 그리고 아마 이 유상증자 전까지 뭔가 해서 요 정도까지 그러니까 10만 한 6,500원 뭐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 구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신주 인수권을 잘 봐야 되는데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날 9월 28일부터 신주 인수권이 나에게 부여가 돼요. 그 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 이렇게 상장이 되고 그 권리를 팔게 되면 만약에 내가 10주를 요거를 지금 LNF를 예를 들면 내가 10주를 갖고 있다고 봤을 때 10개를 팔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60만 원의 현금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라고 제가 지금 예로 드는 거고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나와 있죠. 주당 5,000원이에요. 그럼 내가 배정된 게 10개면 팔면 55,000원이라는 현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돈을 가지고 하나솔루션을 뭐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이게 전략으로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에서는 뭔가 다양한 기회가 있고 충분히 활용하실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유상증자를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신주인수권을 사는 겁니다. 나 기존 에코프로 BM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에코프로 BM이 없어. 근데 이번에 한번 유상증자 참여해볼래 하신 분 이때 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전략도 있는데 개인 투자가분들은 상당히 대응하기 힘들다. 어렵다. 그만큼 난해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단기적으로는 유상증자는 악재는 맞아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는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매수 가격이 적당히 반등할 거로 알고 일단 반등을 노리는 타이밍. 그죠? 반등 노리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주 인수권. 이것도 노려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다른 종목들의 패턴을 보면 이렇게 올라왔다. 그러면 이 구간 어딘가 우리는 매수를 잘해보는 전략이 하나 필요할 거고, 이 구간 어딘가에서 매수를 잘해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신주 인수권, 이거를 매도를 하고 현금을 확보를 한 다음에 가격이 더 떨어질 때 그때 뭐 조금 더 매수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전략이 구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브의 그리고 2차 전지 쪽이 일단 산업 자체는 지금 2차 전지 쪽, 그러니까 전기차 쪽은 약해도 ESS 쪽, ESS 쪽 정말 괜찮죠. 그리고 2차 전지도 곧 회복을 하겠죠. 왜? 지금 유가에 대한 스트레스나 이런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전기 2차 전지, 전기 자동차 쪽으로 계속 전환은 빠르게 일어날 겁니다. 그런 이유기 때문에 일단 유가, 이런 이유로 인해 2차 전지나 아니면 배터리 쪽은 좀 뒤에 가면 또 한번 사이클이 돌 수 있는 흐름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안에 어떻게든 잘 매수를 하거나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에코프로 BM을 길게 가져가거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끔 안전적인 가격대에 매수해서 가지고 가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길게 보신다면. 자, 아무튼 우리는 일단 반등 노리기, 그리고 이 신주 인수권부를 이용해서 뭐 매수를 하던, 그다음에 매도를 해서 차익을 하고 일부를 현금화하던, 뭐 손실을 최소화하던 이런 전략을 다양하게 구사를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개인 투자가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신주 인수권부 쉽게 이해할까요? 반등 노리기, 뭐 이 타점 잡는 거 쉬울까요?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에코프로 BM이 만약에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반등 노리기거나 아니면 신주 인수권부를 한번 매매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세 번째는 이번 유상증자 참여 여부, 그러니까 이거를 유상증자를 참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자, 위에 제 핸드폰 번호 보시죠. 개인 번호입니다. 개인 번호 010-2714-7184번으로 전략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유상증자 참여가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에 유상증자 참여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말아야 될까요? 뭐 이런 부분들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제가 유상증자 참여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보고 바로보다 아직 시간이 조금 있어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보고 유상증자를 참여해야 될지 아니면 말아야 될지, 아니면 이번에 신주 인수권부 이 신주 인수권을 매도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궁금하신 거 있죠. 이 에코프로 BM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들, 언제 추가 매수해야 좋을지, 아니면 언제 매도해야 좋을지, 아니면 유상증자를 참여해야 돼야 말지, 아니 신주 인수권부를 진짜 매도해야 될지, 아니 신주 인수권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 하여튼 이런 에코프로 BM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이쪽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전략 이런 거만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전에처럼 이런 얘기들 말 적으셔서 유상증자, 에코프로 유상증자 참여해요? 말아요? 뭐 이렇게 답답하신 상황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에코프로 BM에 대응하고 차익 실현을 하시거나 아니면 하여튼 어떻게든 대응하실 수 있고 무사히 탈출을 하실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하시면 편안하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따로 비용 드는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보내주시면 되니까 뭐 시간 상관없이 그냥 편안하게 자율적으로 그냥 이렇게 궁금하신 내용들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다시 코멘트를 드릴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제가 뒤에 하이닉스 라인 알짜 기업 하나를 또 선물로 좀 준비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정말 괜찮은 기업이고 지금 시장 하락할 때도 조금밖에 안 빠졌고 상승할 때는 오히려 더 빠르게 상승을 하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시장이 조정 나오는 만큼 아주 매력적인 가격권에 있고 하반기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주가 성장이 또 같이 예상되는 종목이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 선물도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회사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를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저는 비주류에 있던 종목이, 그죠? 주류가 되면서 시장에 관심을 끌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이런 종목의 스타일을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 종목도 지금은 이 비주류 중에 하나인 종목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SK향 HBM4 디본딩 소재를 납품을 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이제 매출액이 꽤 나올 것 같아요. 한 100억 정도 대는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 매출이 100억대. 그리고 SK양 세정 장비를 국산화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MP 슬러리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SK양 랜드 고선택 비인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향후 이 HBF, 그러니까 HBF 시장이 오면 낸드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이 제품인 고선택 비인산의 수요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 수혜를 볼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SK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분 투자를 해서 같이 하고 있는 협력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에 유리기판인 PSPI, 이게 폴리이미르입니다. 감광성 폴리이미르인데 이거를 앱솔릭스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앱솔릭스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SKC와 그리고 어플라이 머티리얼즈인 AMAT가 합작회사를 만들었죠. SK가 여기서 지분을 70%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유리기판인 앱솔리스에도 납품을 하게 되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PR 방리액, 그러니까 스트리퍼를 재고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삼성과 공동으로 뭔가 개발을 하고 있어요. 개발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은 아직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일단 보시면 되는데, 이 정도가 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 여섯 번째는 우리 수소연료전지, SOFC 수소연료전지의 전해액인 산화지르코늄이냐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미코에 납품을 하고 있고, 근데 아마 블룸 SK가 있으니까 이 블룸 SK가 또 SFC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도 이 전해질을 납품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아직 뭐 퀄 테스트나 이런 것도 진행했는데 정확하게 나온 거는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물어봤을 때도 일단 뭐 대답을 해줄 수 없다, 요렇게 좀 답변을 받긴 했었는데, 아무튼 지금 핫한 걸 다 하고 있죠. 보면 HBM 하고 있죠. 그리고 낸드 향도 지금 실적 잘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앱솔릭스 하고 있죠. 그다음에 HBM 세정 장비, 그리고 삼성향 뭐 OLED 등, 이거는 이제 조금 그렇게 매출이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PR 박리액은. 아무튼 이렇게 다양하고 괜찮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런 알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실적과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입니다. 작년에 3,100억의 영업이익 296을 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한 영업이익률이 한 500억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500억대가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률도 한 15%에서 20%대.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9.5%를 했는데 한 15에서 20%대 영업이익률이 추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반도체 업종들 중에 보면 이제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어가거나, 그죠? 1,000억대 영업이익이 나오거나 영업이익률이 20% 증가한 업체들 보면 밸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의 다 시가총액 거의 1조가 넘어가고 있어요. 1조가. 조 단위가 넘어가는 시가총액을 다 가지고 있는데, 현재 이 회사는 시가총액이 4천억대입니다. 4천억대고, 아마 올해를 본격적으로 내년까지도 큰 성장이 더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저도 이 회사는 최소한 1조대의 시가총액은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조대는. 그러면 지금 4천억대 기준이니까 최소 못해도 2배 이상은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때마침 잘 가다가 이제 눌림목이 왔다고 볼 수 있죠. 가격 조정이 좀 들어왔고, 그리고 자리나 차트 흐름이 상당히 괜찮아서 이때쯤 되면 이제 한번 매수해 볼 자리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 추가적인 거는 수급 동향 차트 흐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 동향입니다. 보면
이 회사가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어요. 지금 외국인들은 보면 주거로 팔고 있고 개인들도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투신들이나 기관들이 냄새를 맡고 사기 시작했어요, 보면. 그죠? 이게 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 회사가 IR이나 이런 걸 잘 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IR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IR을 잘 안 하다가 최근에 합동화 IR부터 해서 뭔가 IR을 하기 시작했어요. IR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IR을 시작했다는 건 시장과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끌어 나가겠다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한 예로 예전에 GST라는 회사 있습니다. 그죠? 요즘 잘 나가죠. 이 가스통이라는 회사가 IR 이런 것도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안 했어요. 기업 주담도 아예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이제 제도권 출신의 IR 담당자를 채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잘 올랐어요. 본격적으로 회사가 이 IR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회사도 최근에 제도권에 있던 사람이 IR로 오게 됩니다. IR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과 커뮤니케이션과 대화할 준비가 됐다고 보고 이 회사에서도 느낀 게 이제 우리 회사가 성장을 점점 더 하겠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채용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IR도 최근에 했기 때문에 투신들이 보면 최근에 수급이 아주 좋아요. ETF에서도 뭐 돈이 들어온지 몰라도 아무튼 수급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기관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건 차트 흐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봉 흐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매집이 잘 된 것 같아요. 이때 누가 한번 흔들어 봤고 이번에 최근에 이때 이제 주봉도 매집이 잘 됐다. 그리고 이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아름다운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조정은 아름답게 아마 거의 이제 조정의 끝자락이 다 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의 끝자락이고 이제 매수 기회다. 그리고 포트에 편입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 현재 시가총액이 한 4,500억 정도 돼요. 근데 한 4천억대 정도에 들어와서 매수를 하면 진짜 베스트긴 한데 뭐 시장 상황이야 그때에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한번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되는데 일단 지금 흐름상은 조정을 다 거쳤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기 위해 도약을 할 겁니다. 그때는 아마 크게 갈 거예요. 또 장대 양봉으로 움직일 겁니다. 주봉상 보면 이렇게 N자형으로 지금 이쁘게 움직이고 있죠. 그죠? 이렇게 왔을 때 다시 이렇게 N자형으로 갖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러면 각도상 지금 있는 각도보다 이 각도가 더 클 거예요. 항상 주식의 파동은 그렇습니다.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다음 웨이브의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뭐죠? 네, SK 라인입니다. 그죠? SK 라인이고, 그리고 HBM, 지금 시장에서 좋아하는 HBM4, 그리고 유리 기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SOFC까지 네, 하고 있는 아주 다방면의 멀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재 시가총액 대비 제 목표 시가총액 1조입니다. 1조로 넘어갈 거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배 정도의 최소 2배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을 제가 아무나 드릴 수는 없고 저희 가족분들에게만 이 회사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를 제가 직접 문자로 발송해 드릴 겁니다. 기존에 신청하셨던 분들은 가족이 되신 거니까 제가 일괄적으로 이 종목이랑 매수가, 매수 타점 오면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근데 편하게 뭐 직장인 분들도 괜찮죠. 문자를 받으셔서 시간 될 때 이 종목을 포트에 편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쉽죠? 그래서 이 알짜 기업의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여기 번호 보이시죠? 010-2714-7184번으로 템베거 이렇게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 가족방에 제가 등록을 해드리고 바로 요 종목명 매수가를 문자로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지금 SK라인에 있는 회사 그리고 시장에서 좋아하는 HBM4 유리기판 그다음에 덤으로 SOFC 수소까지 하고 있는 이 회사를
포트에 편입을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번 시장에서 한번 이 종목으로 괜찮은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번호 보이시죠? 010-2714-7184번으로 템베거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저희 가족분들께 종목명 매수가를 다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